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앞 시간에는요, 다이어트 시 한 번씩 직면하게 되는 폭식과 더불어서 심각한 질환이기도 한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살이 찌도록 하는 주범이면서도 또 다이어트를 망치는 일반적인 폭식 경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먹는 일이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먹기 전에는 먹고 싶어서, 자, 억제된 욕망 때문에 괴롭고 먹는 순간에도 마음 편히 잘 먹질 못하죠. 자, 먹고 나선 또 어떤가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해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식이태도 점수가 낮은, 한마디로 의지 박약형이신 분들은요, 며칠 하다가 곧 포기해버립니다. 반대로 점수가 높은 분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강박적인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 견디지 못하고 폭식 욕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많은 분들은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노력하다가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반복하고 또 허물어지고. 자, 그럼 이런 폭식은 왜 올까요? 질환으로서의 폭식증이 아닌 일반적인 폭식 경향의 기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억제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용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기된 것이 궁금하고 하고 싶고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몰래한 사랑이 그래서 더 뜨겁습니다. 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음식물이 금기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사투가 되겠죠. 먹고 싶은 욕구가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눌러집니다. 체중계 눈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억제력도 더 강해지고 이렇게 누르고 눌러졌다가 부풀대로 부푼 풍선이 어떤 시점에서는 빵 하고 터져버리듯이 참았던 욕구도 터져버립니다. 잘 참았던 만큼 엄청난 양을 먹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폭식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참아낸 만큼 폭식의 욕구도 커지게 되고 방출되는 에너지도 폭발적인 거죠.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루의 주기로 잘 참았다가 한 끼씩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구나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간헐적 폭식에 멋진 당위정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난 환자분도 여기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주무시다가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잠자다가 분명히 잠이 들어있는데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폭식을 하고 다시 잠이 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억으로 버티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에 새벽에 폭식. 이러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만성 위장장애가 오게 됩니다. 잠을 편히 못 자고 피로가 쌓이게 되죠. 체중도 그다지 효율적으로 빠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죠. 사실 이분이 새벽을 선택한 이유는 그나마 하루 중에서 가장 살이 덜 찔 시간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폭식 경향은 보통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밤 시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종일 잘 참아댄다는 마음에 갑자기 고피가 풀려버리게 되는 거죠. 밤늦은 야식이 폭풍같이 지나가면 다음날 아침은 반성의 뜻으로 또 억제를 시작합니다. 이런 24시간 순환이 가장 흔하지만 의지가 더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5일 동안은 절제된 식사를 하다가 주말이면 고삐가 풀려버려서 하루 종일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 환자분 한 명이 재밌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주말에 폭식을 위해서 일주일을 참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웃긴 했지만 한켠에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폭식하는 주말이 행복했을까요? 하루든 이틀이든 주기적으로 이러한 순환을 계속 하면서 폭식의 어떤 성향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하루 전체적인 칼로리를 따져보면 같은데 하루 종일 절식을 하고 나서 폭식을 한다고 해서 살이 왜 찌는 거냐고 억울하다고 하시죠. 양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자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에 한 번에 들어온 과다한 영양소는 일정 시간에 다 소모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길고 긴 절식의 시간 동안 이 지방은 또 우선 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죠. 저장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을 시키고 써버릴 때는 혈당을 써 없애고 근육을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지방을 써볼까 할 때쯤 되면 우리의 폭식 타임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자꾸 소모되고 지방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폭식 경향이 있는 분들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잘 먹어서 오는 일반 비만분들보다 저근육형 비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억제, 곧 여러분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참는 절식은요, 곧바로 다음 폭식을 예약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식을 부르는 주범은요, 폭식을 하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떤 음식으로 폭식을 하시나요? 억제된 음식, 금기된 음식으로 하시게 되죠.
당분이 듬뿍 든 디저트류, 빵, 과자, 짭짤하고 매콤한 양념 덩어리 음식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음식들은 폭식을 유도하는 중독성을 가지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식성을 바꾸지 않는 한은 참는 것으로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요의 주범인 폭식, 그리고 절대 걸리면 안 되는 폭식증을 예방하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